오늘 오전 LA 캄튼 지역의 한 공장 부지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부지에 있던 자재들과 주차돼 있던 버스 10여 대가 불탔습니다. 한인 여행사 소유의 버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타이거 우즈의 차량 전복 사고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고 차량 안에 있던 블랙박스가 사고 원인을 밝혀줄 중요한 단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이 존슨앤존슨의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신 공급에도 좀 더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LA 카운티에 코로나19와 연관된 어린이 괴질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6일 금요일 첫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LA 남쪽 캄튼 지역의 한 공장 부지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하면서 인근 주차장에 있던 한인 여행사 관광버스 수대가 전소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LA 소방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4시 30분쯤 산타페와 베닝 애비뉴 교차로 인근 한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공장 부지에 놓여있던 수많은 팔레트와 부지에 주차돼 있던 대형 버스 10여 대가 불타고 인근 전신주에도 불이 옮겨 붙으면서 일대 전기가 끊겼습니다. It was a combination of sound and spark. It was kind of like a fireworks going on the left side of me. 당국은 화재가 새벽에 발생한 만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3시간 만에 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화재로 불탄 버스 가운데는 한인 여행사 아주관광이 소유한 버스 6대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전소된 버스들은 모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로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이번 화재에 대한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평소 공장 부지에서 홈리스들이 취사와 난방을 위해 자주 불을 피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이거 우즈가 전복 사고 당시 타고 있었던 차량에 블랙박스가 탑재된 것으로 나타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현재 전복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인 가운데 당시 우즈가 몰았던 현대 제네시스 GV-AT 차량에 탑재된 블랙박스가 사고 원인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당국은 블랙박스를 통해 사고 당시 우즈가 차량을 얼마나 빨리 몰았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조사관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y idea he was distracted and looking at the phone? We do not have any information on that whatsoever. I mean, we'll find out on that. Since there are no skid marks and obvious things we can determine speed, we have to go to the black box of the vehicle to estimate that speed. 한편 사고 직후 응급 수술을 받은 우즈는 어제 정형외과적 치료와 회복을 위해 LA 베버리힐스 인근 시더사이나이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시에서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증오 범죄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뉴욕 경찰 당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 20분쯤 차이나타운 인근에서 한 20대 남성이 길을 걸어가던 30대 아시안 남성을 8인치 흉기로 찔렀습니다. 범행 직후 용의자는 곧바로 인근 건물 경비원을 찾아가 범죄 사실을 자백했고 경찰에겐 남성이 쳐다보는 게 기분 나빠서 칼로 찔렀다고 범행 이유를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체포돼 2급 살인 혐의와 혐오 범죄, 폭행, 무기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한편 피해자는 벨뷰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부상이 심각해 현재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코로나19와 연관이 의심되는 어린이 괴질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 환자가 지난 한 달 사이 급증해 총 1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100명 가운데 40명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1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해당 환자들은 대부분 코로나19 항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LA 카운티에서 지속된 코로나19 확산과도 연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아 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에 걸릴 경우 폐와 신장, 뇌 등에 염증이 발생하며 심할 경우 심장 동맥에 염증을 동반한 독성 쇼크 증상이 나타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 자문위가 존슨앤존슨의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FDA는 이르면 내일 긴급 사용을 승인할 전망인데 화이자와 모더나와 달리 1회 접종만으로 예방이 가능해 백신 공급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이자와 모더나에 이어 존슨앤존슨 백신에 대해서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FDA 자문위원회는 오늘 존슨앤존슨이 신청한 백신의 긴급 사용 안건을 심의하고 만장일치로 승인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코로나 세 번째 백신의 FDA 승인이 임박했습니다. FDA는 이르면 내일 긴급 사용을 최종 승인할 것으로 승인이 나면 각 주의 백신 배포가 시작됩니다. There is a shortage of vaccines that are currently authorized, and I think authorization of this vaccine will help meet the needs at the moment. 존슨앤존슨 백신 초기 물량은 우선 캘리포니아주에 다음 주쯤 공급될 예정입니다. 38만여 회분을 시작으로 공급을 점차 확대해 앞으로 3주 내로 100만 회분 이상 배포할 방침입니다. We anticipate receiving 380,300 doses of the J&J vaccine next week and predictably over the next 3 weeks. That single dose provides opportunities to bring those doses and vaccines to where people are because those doses don't require the storage that the Moderna and Pfizer doses require. 앞서 존슨앤존슨 측은 다음 달 말까지 백신 총 2천만 명분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신의 평균 예방 효과는 72%로 앞서 승인받은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보단 다소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남아공에서 진행한 임상시험에서도 64%의 예방 효과를 보여 변이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1회 접종만으로도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보관도 훨씬 간편해 백신 접종 속도전을 위해선 더 유리해 보입니다. It can lead to the ability to reach both individual and herd immunity more quickly. Essentially, it simplifies the process. FDA가 백신의 배포를 허용해도 실제 접종을 위해선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문위원회에 권고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CDC는 오는 28일 자문위를 소집할 예정이며 백신 권고 여부를 최종 승인하는 대로 접종도 곧바로 시작됩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시기가 6월쯤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CNN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코로나19 감염자 추정치를 통해 올 6월쯤에 미 전체 인구의 70%가 코로나19 면역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어 지난해까지 코로나19 전체 감염자 수를 8,300만 명으로 추정한 바 있는데 이는 미국 전체 인구가 3억 2,820만 명인 것을 감안했을 때 자연 면역이 전체 인구의 3분의 1 수준에 이른 것이라면서 여기에 백신 접종까지 더해진다면 오는 6월쯤엔 전체 인구의 70%가 면역을 형성해 집단 면역에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백신 보급 속도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효과에 따라 집단 면역 형성 시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후각 상실은 코로나19의 대표적인 증상이자 후유증입니다. 완치가 되더라도 후각 기능을 회복하지 못해 고통을 받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식욕 감퇴를 초래해 영양 부족 등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도 있고 정서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타는 냄새나 상한 냄새 등을 맡지 못해 예기치 않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벽 2시 30분 텍사스주 웨이코의 1층짜리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잠들었던 가족 모두 코로나에 한꺼번에 걸리면서 냄새를 맡지 못해 불이 났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던 딸이 타는 냄새를 맡고 일어나 가족들 모두 아슬아슬하게 화마를 피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후각 상실은 먹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재빠른 치료와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Which is smoke and gas, and so if you have the inability to smell, then there could be a fire, there could be a gas leak in your home, you wouldn't be able to detect that. 확진자 90%는 후각 상실을 경험하지만 이 가운데 절반은 완치 후 수개월째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냄새는 기억과 감정에 밀접하게 연관돼 사람의 정서적 행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후각 상실은 완치자의 정서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전문가들은 잃어버린 후각 장애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냄새 훈련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Really all you're doing is you get 4 or 5 different things that have a pretty distinct smell, and then you just take big whiffs of it a couple times a day. And typically that's going to be something like a flower, like rose, kind of a lemon, eucalyptus, and something like clove. 후각 훈련은 신경세포의 회전을 자극해 후각 기능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그럼에도 연구진들은 코로나 환자의 2에서 4%는 후각을 영구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영구적 후각 소실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코로나19 완치자들은 화이자 백신을 한 번만 맞아도 예방 효과가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의 의학 저널인 란셋에 게재된 새 논문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 1회 분량이 코로나19에 걸렸던 사람들에게 충분한 면역 반응을 유도할 수 있고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화이자 백신은 21일 간격으로 2회 접종이 요구됩니다. 영국 보건당국이 의료 종사자 51명에게 화이자 백신 1회를 투여하고 29일 후에 항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에 감염됐던 사람들의 항체 수치가 14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들은 이전에 바이러스에 감염됐던 사람들은 백신을 한 번만 맞아도 2번 맞았을 때와 같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1회 접종 효과에 대한 데이터가 미미한 만큼 전문가들은 2회 접종을 권장했습니다. 위안부 역사 왜곡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하버드대 램저 교수가 동료 교수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램저 교수는 동료들의 이딴 비판에 당황스럽고 괴롭다는 심경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여홍규 특파원입니다. 하버드 법대 석지영 교수가 미국의 대표적인 시사교양지인 뉴요커에 기고한 글입니다. 램지어 교수의 위안부 망언 논문을 비판하면서 램지어와 직접 주고받은 이메일도 일부 공개했습니다. 석 교수에 따르면 램지어 교수는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가 매춘 계약을 맺었다는 계약서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10살 일본 소녀가 자발적으로 매춘 계약을 맺었다는 램지어의 주장 역시 근거가 없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램지어는 한 일본 책에서 이 부분을 인용했는데 이 책의 다른 부분엔 이 소녀가 저항했고 속아서 왔다는 증언도 나와 있다는 겁니다. 다른 교수들이 이를 근거로 10살 일본 소녀가 자발적으로 매춘 계약을 맺었다는 주장은 잘못된 기술이라고 비판하자 램지어는 당황스럽고 괴로웠다는 심경을 밝혔다고 석 교수는 말했습니다. 램지어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사실 그 부분에서 실수를 했다고 인정했다고 석 교수는 전했습니다. 램지어 논문 철회를 요구하는 경제학자들의 연판장에 서명한 학자들은 2,000명에 육박했습니다. 해당 논문을 쓴 램지어 교수 본인조차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판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3.1절을 맞아 애국 선열들의 희생과 독립운동을 다루는 뮤지컬이 온라인을 통해 상영됩니다. LA 한국문화원은 3.1절을 맞아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문화원 유튜브 채널과 웹사이트를 통해 독립운동가의 이야기를 다룬 창작 뮤지컬 패치카를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패치카는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에 대한 1등 공신이자 연해주 독립운동의 지도자였던 최재형에 대한 이야기로 실화를 바탕으로 다룬 뮤지컬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거예요? 누군가는 우리를 기억할 거다. 누군가는 우리가 어떻게 타오르고 어떻게 쓰러져 가는지 떠올리기 시작할 거야. 한편 LA 한국문화원은 패치카 개최를 기념하기 위해 패치카 감상문 공모전도 진행한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청 안에서 한 직원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상사에게 항의하는 장면을 MBC 취재진이 우연히 목격했는데요.
이 상사 공무원 이런 항의를 받은 게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중년 남성과 부하 여성 공무원 사이에 고성이 오갑니다. 남성은 미안하다면서도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계속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이들은 서울시청 코로나19 대응 부서의 현직 공무원들입니다. 부서 직원들은 이날 구청 공무원들에게 화상회의로 백신 이상 반응 대응법을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간부가 여직원들의 교육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찍으려 하자 여직원들이 카메라 소리가 방해된다며 항의했고, 이 간부는 이 과정에서 여직원들 어깨를 접촉했다는 겁니다. 이런 부적절한 행동은 이날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여직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귀엽다며 여성 공무원의 볼을 꼬집으려 하는 등 자주 불쾌함을 느끼게 했다는 겁니다. 이 남성은 신체 접촉이 있었던 건 맞지만 의도적인 접촉은 아니었고, 볼을 만졌다는 것도 신용뿐이었으며 친근감의 표현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일단에는 처음에 모르고 좀 친해졌다고 생각을 해서 에이 귀여워 정도 뭐 그렇게는 했었는데, 그거를 볼을 만지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그런 액션만 취했는데, 저도 이제 뭐 그런 건 알잖아요. 나쁜 건지 좋은 건지는 알잖아요. 해당 부서 책임자는 피해를 인지하고 우선 양측을 분리하기 위해 남성에게 재택근무를 권했고, 이 남성은 청사에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 관계자들이 직접 손수레를 밀며 두만강 국경을 넘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코로나로 1년째 국경이 봉쇄되면서 생필품과 의약품을 구하기 힘든 북한에서 버티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손영 기자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국경을 잇는 두만강 철교. 러시아 대사관 관계자들이 짐이 가득 실린 철길용 손수레를 밀며 달려옵니다. 북한을 벗어나 러시아 국경을 넘는 순간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합니다. 손수레 위엔 털모자로 무장한 3살짜리 여자아이도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평양에서 34시간 동안 기차와 버스를 타고 함경북도 나선시까지 이동한 다음 러시아 3등 서기관과 대사관 직원 가족들이 직접 1km가량 철길 수레를 밀어 이동했습니다. 북한에서 밀가루와 식용유 등 생필품조차 구하기 어렵게 되자 평양을 떠나는 외교관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러시아 대사는 최근 북한 상황에 대해 옷을 구하기 힘들어 대사관 직원들이 서로 옷과 신발을 교환해 자녀들에게 입히고 의약품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세관 당국도 지난해 북중 교역액은 약 5억 3,9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80% 넘게 급감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백신 접종에 돌입하고 있지만 아직 북한이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령입니다. 화제의 뉴스를 모아 짚어드리겠습니다. 뉴스 터치 시간 터치맨 나경철 씨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눈물의 튤립, 100만 송이 싹둑. 어제도 우리 터치맨이 다음 달 5일 경시 무렵에 이 봄꽃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100만 송이나 되는 튤립을 왜 자른다는 얘기일까요? 네, 일단은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는 소식입니다. 네. 그렇다면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뭐 우리 지역 축제에 오지 말라라는 그런 신호 같은 얘기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매년 4월이면 전남 신안군은 임자도에서 이 튤립 축제를 개최해 왔는데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튤립 100만 송이를 싹둑 잘라내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제 막 꽃봉오리를 피우기 시작한 튤립을 손으로 잘라내는 모습인데요. 지난해 봄 전남 신안군은 튤립 축제를 위해 애써 가꾼 튤립 100만 송이를 모두 제거했다고 합니다. 신안군은 올해도 곧 개화할 튤립 100만 송이를 모두 제거하기로 결정했다는데요. 이 코로나19 3차 대유행 이후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조용한 전파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안군은 튤립 축제가 열렸던 임자도 방문 자제 홍보와 함께 상충객들의 현장 방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라는데요. 이와 반대로 지난해 봄 유채꽃밭을 모두 파쇄했던 제주도는 상황이 다릅니다. 올해는 유채꽃밭을 갈아엎지 않고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예의주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거세진다면 유채꽃밭을 모두 갈아엎을 여지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신안군의 경우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 같은데 제주도에 활짝 핀 유채꽃을 올해 보려면 방역수칙 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방역수칙을 잘 지키셔야 꽃 구경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별한 연인의 결별 장소, 이별을 정리해주는 곳이 있나요? 네, 중고거래 사이트가 요즘 굉장히 활발한데요. 이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요즘 2030 세대의 이별 방식이라고 합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선물 받았던 이 선물들에 대한 거래가 활발하다고 합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흔하게 거래되는 지갑과 액세서리 등 각종 물품들이 가격과 함께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 각각의 물품들이 갖고 있는 사연이 남다릅니다. 전 연인과 헤어진 후에 판매한다는 글이 쓰여 있는 건데요. 이처럼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가 연인들의 이별 정리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선물은 고가의 명품 지갑에서부터 티셔츠, 모자, 액세서리, 또 향수까지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전 연인에게 받았던 선물을 내다 파는 건 용돈벌이 이상으로 이 마음 정리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품들 올라오기 무섭게 판매되고 있다는데요. 중고거래는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더 이상 남이 쓰던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식이 아닌 합리적 소비라는 인식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자신의 개성과 가치관을 드러내는 소비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성세대 중에는 헤어진 연인의 선물을 판매한다는 건 꿈에도 생각 못한 분들 많으실 텐데 중고거래에 대한 이 세대 간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추억도 추억이지만 또 합리성과 실효성을 중시하는 이 젊은 세대들의 방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집밥하다 태울라. 코로나19 때문에 집밥하는 분들 많은데 자칫하면 화재가 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최근 3년간 서울 지역의 화재 사고를 분석해본 결과 40% 이상이 집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음식물을 조리하다가 화재가 많이 났던 것으로 분석됐다고 합니다. 자, 집에서 지글지글 삼겹살을 굽고 또 가스레인지 위에서는 보글보글 찌개가 끓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코로나19로 집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요즘 집에서 각종 음식 해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베란다 창문을 통해 희뿌연 연기가 난 이 아파트 화재의 불은 주방에서 시작됐다는데요. 최근 3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화재는 17,300여 건, 이 중 7,200여 건이 가정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주거시설 화재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전체 64%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부주의의 세부 발생 현황은 음식물 조리가 2,500여 건으로 전체 55%나 됐다고 합니다. 네, 이 식용유 등 기름에 의한 화재는 일반 소화기로도 잘 안 꺼진다고 합니다. 음식 조리하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특히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하실 때 더욱더 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치매 가족 휴가 6일에서 8일. 치매 가족 휴가 좀 생소한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치매 환자를 돌보느라 지친 가족들을 돕기 위한 이 치매 가족 휴가제가 현행 6일에서 8일로 이틀 늘어난다고 합니다. 치매 환자들에게 제공된 특수 신발입니다. 신발 안창에 위치 추적기가 달려 있어서 치매 환자들이 어디에 있고 또 어디로 가는지 스마트폰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데요. 이처럼 치매에 걸린 어르신이 있는 집안은 모두가 비상이겠죠. 보건복지부는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치매 가족 휴가제의 연간 이용 한도가 현행 6일에서 8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치매 가족 휴가제는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의 가족이 일시적인 휴식이 필요할 때 치매 환자에 대한 단기 보호 또는 종일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게끔 하는 제도인데요. 또 이 기간에 치매 환자를 돌봐줄 주야간 보호기관도 올해 전국 88개소에서 200개소까지 확대키로 했다고 합니다. 전국 노인 인구 738만여 명 중 75만여 명이 치매를 앓고 있다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고 합니다. 뉴스타치였습니다.
이상으로 2월 26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